우와, 이런 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정말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다고?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 사립대학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쏟아내고 있는 반응입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보고 경험하였길래 이러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명문대학 중 하나인 예일대학교에서 음악학을 공부하고 있는 22살의 제시카입니다. 저는 예일대의 학부생들로 구성된 더 솝스라는 아카펠라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룹은 1938년에 결성되어 지금까지 86년 동안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통 있는 그룹입니다. 저희들은 재즈부터 시작하여 블루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선보이며 미국 백악관과 체코나 오스트리아 등의 다양한 장소들에서 공연을 하였었는데요. 이번에 런케이션이라는 좋은 기회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런케이션이란 러닝의 배움과 베이케이션의 휴가가 합쳐진 말로 여행을 하면서 동시에 그곳의 새로운 문화와 역사, 기술 등을 배우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단순한 관광이나 관람이 아닌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랍니다. 원래 6개월 전부터 대략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계획은 유럽의 이탈리아에 가려고 하였었는데요. 최근 K-팝과 K-드라마가 유명해지면서 저희 단원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럽의 국가들은 많이 방문을 하였었기에 좀 더 색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인 단원 리나 때문이었습니다. 리나는 우리가 아시아의 국가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으로 가야지 왜 한국을 가느냐는 것이었는데요. 경제적인 규모에서부터 나라의 역사 등 많은 부분들이 한국보다 더 우수한데 왜 중국이 아닌 한국을 가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중국은 황사 문제도 있고 위생적인 사항들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아 꺼려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었는데요. 하지만 리나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냥 무시해버리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런케이션을 위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이탈리아 3개의 나라 중 어느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중국을 원하는 리나를 비롯하여 한국과 이탈리아를 지지하는 대표 한 사람이 각각의 나라에 대한 장점들을 이야기한 후 투표는 시작되었습니다. 총 21명의 저희 단원 모두가 투표에 참석하였는데요. 그 결과 중국 2명, 이탈리아 4명, 그리고 한국이 15명으로 한국이 압승을 거두었답니다. 모두들 겉으로는 내색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은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의 런케이션을 결정하게 되었고 팀의 매니저인 앤드류와 함께 한국에서 일정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는데요.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저희는 서울과 파주, 제주도 등 여러 곳들을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이 다가왔는데요. 설레임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AI 안내 로봇이었는데요. 귀여운 모습의 인공지능 로봇이 로비를 다니며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한켠에는 청소를 하는 로봇도 보였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을 위한 입국 심사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여권을 대고 지문을 인식하면 금방 심사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공연과 여행을 위해 수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간편하고 빠르게 입국 심사를 하는 곳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한국인들이 부럽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입국 심사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빠르게 진행되어 너무 놀랐는데요. 덕분에 공항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아주 좋았고 피로감도 덜 수 있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빠르게 입국 심사가 진행되면 혹시나 잘못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하였는데요. 한국은 많은 부분들이 전산화와 자동화되어 있어 오히려 우리는 적고 검사는 더욱 철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나 유럽은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고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는 일들이 많아 종종 실수가 발생하는 일도 꽤나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없어져서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하여 저희는 서울의 종로구에 위치한 숙소로 향했는데요. 숙소에 도착하여 잠깐의 휴식을 취한 저는 친구 에밀리와 함께 근처의 PC방으로 갔습니다.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음악사 수업의 과제를 정리하고 제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마침 숙소 근처에 PC방이 있어서 저희는 편하게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밝고 생기가 넘쳤는데요. 말로만 듣던 한국의 안전한 치안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안전한 밤거리보다 저희를 더욱 놀라게 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PC방 시설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PC방을 직접 와서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는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경험한 한국의 PC방은 저의 예상보다도 훨씬 좋았답니다. 먼저 깔끔하면서도 쾌적한 시설이 저희를 맞아주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음식을 주문하고 그곳으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는데요. 간단하게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한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였고 늦은 시간 출출함을 느끼고 있던 저희에게는 너무나 좋은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김치볶음밥을 그리고 에밀리는 신라면을 주문하였는데요. 정식 식당도 아닌 PC방에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컴퓨터의 속도는 저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인터넷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반응 속도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또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는 하였었지만 정말 이 정도의 나라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느 국가들보다도 훨씬 발전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른 컴퓨터 덕분이었을까요? 저와 에밀리는 남아있던 과제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새벽 3시가 지나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리저리 뒤척거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배가 조금씩 아파오더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날이 다 된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하여 여성용품을 찾아보았지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였기에 있을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혹시나 하여 룸메이트인 에밀리에게 물어보았지만 에밀리 역시 챙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득 PC방에서 돌아오면서 보았던 편의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에밀리와 함께 근처의 편의점으로 바로 가보았는데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불을 밝히며 문이 열려 있었고 여러 종류의 여성용품들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에게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무사히 그날을 넘길 수 있었답니다. 아마 미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저는 꼼짝없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상점을 찾아 헤매고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4시간 편의점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에서든 정말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성용품을 살 때 같이 갔던 에밀리도 집에서 깜빡하고 챙겨오지 못했던 양말과 화장품을 구매하였었는데요. 편의점에서 파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품질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답니다. 다음날 아침 다른 친구들에게 그날 밤에 이야기를 하였더니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거나 혹은 구경하기 위해 편의점을 방문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의 첫 공식 일정인 난타 공연 관람을 위해 저희는 명동으로 갔는데요. 한국으로의 런케이션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중국인 단원 리나는 한국의 공연이 뭐 별게 있겠냐며 비아냥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보고 난 후 저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아무런 말도 없이 오로지 소리와 몸짓으로만 진행되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전달력과 표현은 대단하였습니다. 미국 브로드웨이의 어떠한 공연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웬만한 공연들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공연에는 큰 기대감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 공연을 계기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대해 불평하던 리나까지도 인정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까지 60여 개국 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제서야 접하게 되었는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공연을 즐기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질서를 잘 지키며 시설물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겁게 즐기는 모습들도 너무 좋아 보였답니다. 중간중간 관객들의 참여와 반응이 필요한 요소들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하며 재미있게 관람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환상적이었던 공연을 보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들게 된 생각은 한국은 어디를 가든지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중국이나 유럽이었다면 이렇게 깨끗한 모습들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갔었던 독일의 한 공연장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객석 의자 사이사이의 쓰레기와 화장실에서의 악취가 인상을 찌푸리게 하였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디를 가든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난타 공연에서 받았던 소감과 의견들을 공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메뉴는 다름 아닌 한국의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고 기다렸던 일정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동안 한국의 드라마들을 보면서 도대체 한국의 배달 문화는 어떠하고 그 맛은 어떠할지가 너무 궁금하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저희는 김밥과 떡볶이, 치킨 그리고 족발을 주문하였는데요. 간편하면서 빠른 주문 시스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음식들이 주문을 한 후 30분에서 40분 안으로 도착을 하였고 음식의 맛도 아주 훌륭하였는데요. 떡볶이의 경우 매운맛으로 인해 못 먹는 친구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저는 그 달콤하면서 매운맛이 너무 좋아 자꾸 먹게 되었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았던 메뉴는 바로 김밥이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 먹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너무 편하게 주문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참치김밥부터 소고기 김밥이나 치즈김밥 등 다양하게 종류별로 맛볼 수 있어 더욱 좋았답니다. 그리고 족발이라는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쫄깃하면서 고소한 맛이 돼지의 발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독일인 친구 루카스가 독일의 대표적인 돼지 다리 요리인 슈바인스 학세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요. 독일의 슈바인스 학세는 보통 오븐에서 구워내는 방식으로 조리되어 껍질이 바삭한 반면 한국 족발의 경우 다양한 양념을 넣어 삶는 방식으로 요리하여 껍질이 매우 부드럽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 돼지 다리의 발목 윗부분까지만을 사용하지만 한국은 돼지의 발끝 부분까지 모두 조리하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루카스 덕분에 두 나라 음식의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 지난해 독일 공연 후에 먹었었던 슈바인스 학세가 기억이 났는데요. 맛은 괜찮았었지만 음식 나오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힘들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배달 음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 저희는 며칠 후에 있을 콘서트의 연습 시간을 잠깐 가지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간 서울의 경복궁과 경리단길 등 여러 장소들을 방문한 후 저희 더숲스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임진각 DMZ 평화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하여 파주로 향했는데요. DMZ 평화 콘서트는 음악으로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 시민들의 문화향유 및 파주시 청소년들의 국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직접 기획한 공연이었습니다. 한국으로의 런케이션을 준비하며 좋은 기회가 되어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공연의 주제는 평화와 화합으로서 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를 비롯하여 홀로아리랑 등 무려 20곡의 아카펠라 음악으로 준비를 하였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한국 전쟁과 휴전,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아주 유익하였는데요. 특히 비무장지대는 1953년 설치된 이후에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환경오염이나 파괴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각종 1급수의 어류나 멸종위기의 동식물들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긴장을 한 탓이었을까요? 파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배가 서서히 아파오더니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팀 매니저인 앤드류에게 말을 했고 앤드류가 버스 기사님께 이야기하여 근처의 휴게소에 들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장실을 다녀온 후 복통은 깨끗이 나았고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한국의 휴게소를 구경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휴게소에 무슨 구경할 것이 있나 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바로 화장실로 가느라 제대로 보지 못하였었는데 다시 보니 이곳은 휴게소가 아니라 마치 쇼핑몰 같았습니다. 조그마한 쇼핑 아울렛 공간부터 푸드코트까지 영락없는 쇼핑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우리가 방문한 휴게소는 작은 규모의 휴게소이고 큰 규모의 휴게소에는 더 많은 시설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일이었는데요. 한국에서 휴게소만 여행하여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요. 솔직히 유럽에 갈 때면 화장실 이용료로 보통 0.5유로에서 1유로씩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이 은근히 귀찮고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의 관리 상태도 한국보다 훨씬 좋지 않답니다. 또한 프랑스나 미국의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휴게소에서 주차요금이 부과되는 곳들도 있는데 한국은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휴게소를 구경하면서 저희는 호두과자와 소떡소떡이라는 음식을 구매하여 먹었는데요. 정말 한국의 음식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모두 맛있을 수가 있는지 다음에 휴게소를 방문하게 되면 꼭 다시 사 먹어야 할 필수 목록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휴게소도 경험하며 파주에 위치한 공연장에 드디어 도착하였는데요.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된 솔가라 마트홀은 약 3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실내악부터 독주와 합창까지 다양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음악특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주 가람 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공연장의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음악에 관련된 아이템과 컨텐츠를 위한 장소로 계획되고 진행되어 그곳의 구조와 음향시설이 아주 훌륭하였습니다. 정말 그런 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였답니다. 무사히 공연을 마친 후에는 관람객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밝은 웃음으로 너무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한국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저희는 파주의 대형 카페를 방문하였는데요. 파주에 멋있고 아름다운 카페들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카페에 도착하여 들어가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였습니다. 그곳의 규모도 상당하였었지만 거기는 카페가 아니라 마치 식물원 같았기 때문인데요. 초록색의 다양한 식물들이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통창으로 된 외벽과 천창을 통해 햇볕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빵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였는데요. 저희들은 매우 흥분한 상태로 카페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둘러보면서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테이블 위에 가방이나 스마트폰 심지어 노트북까지 주인 없이 그저 덩그러니 놓아져 있는 물건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저는 저희를 안내해 주셨던 가이드분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여쭈어 보았는데요. 가이드분께서는 웃으시며 한국은 카페든 식당이든 본인의 자리에 물건을 놓아두면서 그 자리를 맡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치안 수준이 높아 아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만약 이곳이 유럽의 도시였다면 테이블 위에 물건들이 모두 없어진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관광을 갔을 때의 일인데요. 그곳의 한 카페에 앉아서 여행 스케줄을 정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하고 있는 동안 저의 가방을 도둑 맞은 사건이 있었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자리를 비우고 주인 없이 물건만 놓여있게 된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정말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너무 화가 난답니다.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유럽을 여행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소매치기나 절도를 한 번씩 당하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사람이 없는 자리에 물건만 놓여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놀랍고 신기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며 한국인들의 높은 문화의식 수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던 서울과 파주에서의 일정들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제주도로 향했는데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제주도에서의 환상적이었던 경험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한국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호의적이며 밝고 환하게 저희들을 대해주셨던 한국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 아이비리그의 예일대학교에서 음악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시카님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한국에서의 공연과 즐거운 경험들을 저희에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도 한국의 편리하고 좋은 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다음 이야기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